네, 안녕하세요.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재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되게 크게 영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진짜 돈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어떤 개념, 그리고 가치, 그리고, 이렇게 내가 가진 어떤 돈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서 진짜로 뭔가 나에 대한 부정적인 돈에 대한 감정들을 정리하고 나면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주겠다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그리고 이게 그냥 돈에 대한 얘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책에서 주는 메시지들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랑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강의는 저희가 전부 다 오픈해서 녹화로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라 만약에 본인의 얼굴이나 닉네임 같은 게 나오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반드시 좀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책의 주제는 평생 돈 운이 좋아지는 사주의 기적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바로라고 하는 황수현 님이 지으셨고요. 부르지 않아도 돈이 찾아오는 운의 비밀,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마이너스 감정에서 벗어나면 돈 운이 트인다. 돈이 들어오는 실전 액션 팁 수록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나누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 좋지 않은 부분이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보면서 막 소름이 많이 돋았거든요. 내가 이랬구나. 나 이러면 안 됐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책의 저자님을 소개를 좀 드리면 바로님이라고 황수현님이세요. 여기에 저자 설명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식을 알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부에도 공식이 존재한다. 20대부터 사업하는 명상가로 살면서 마음의 원리를 탐구하여 마음을 정돈하는 핵심 키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명상 코스와 자각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진행하면서 이 분야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이제 그녀가 돈에 관한 마음의 지도를 공개한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은 삶의 골든키를 찾아 자신이 원하는 풍요로운 삶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적혀 있어요. 실제로 이분이 이제 그 앞쪽에 여러분들이 프롤로그나 이런 거를 보셨을지 모르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명상이라는 분야. 물론 지금은 되게 대중화가 많이 됐죠. 근데 이제 명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수행자? 그러니까 돈 버는 것과 되게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약간 몽상가? 어, 너무 마음에 집중하다 보니 현실 세계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게 사실 명상가였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뭐냐면 명상하는 사업가. 네, 명상하는 사업가. 그 타이틀이 정말 재밌는 게 실제로 이분이 여기에서 어떻게 돈을 벌었냐 하면 마음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분인데요. 거기에 어떤 사업을 펼쳐서 이제 큰 돈을 벌었냐면 반야신경을 새긴 시계를 디자인해서 큰 돈을 벌고요. 그리고 기가 나오는 옷, 색채 의학에 맞춰서 에너지를 주는 옷 이런 걸 만들어서 생활 한복을 대리점을 30개로 늘렸대요. 네, 그래서 20대 성공한 사업가로 주목받아서 정부 강연 같은 것도 막 다니고 신문 잡지 인터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 그런 어떤 콘텐츠죠. 콘텐츠에서 자기가 상품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서 그거를 사업으로 연결시켜서 명상이 사업이 되고 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부를 이뤘던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 회사에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깜짝 놀랐네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여기 이제 일을 도와드리러 가는데 그 불을 잃었다는 건 제가 가서 늘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가면요. 여기 주차장에 서 있는 차들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색깔도 막 알록달록 반짝반짝반짝 막 이러면서 되게 좋은 차들 엄청 많이 서 있고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어디 나라에서 온지 모르는 막 이런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불상 같은 것도 있고, 막 무슨 이상한 명상할 때 쓰는 악기들도 많고, 뭐 보석들도 있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방이 있어요. 그 방에는 다이아몬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대요. 지금 어떤 다이아몬드가 들어간 그림을 그리는 어떤 작가분을 이제 그 명상 화가로서 브랜딩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약간 보석이 넘치는 그런 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분이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다. 이 책에 이뤘던 그런 부를 이루는 방법이 사실이다라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증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더 흥미로웠어요. 이분의 현재의 모습을 제가 알고 있고 책을 보고 나니까 아,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해서 이런 부를 이루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진짜 리스펙트가 생기고 어, 이제 그런 거 있죠. 책을 읽고 나서 이게 진짠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뭐 자기계발서를 보던 뭔가 뭐 때문에 성공했다 이런 거 보면은 의심이 들죠. 근데 의심이 드는데 그거를 해보고 싶잖아요. 진짠가? 한번 해볼까? 근데 저는 이분을 실제로 만나고 이 책을 읽으면서 확신이 생겨서 나 이거대로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저는 사실 돈이라는 것에 대한 그 부정적 감정? 에서는 되게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진짜 감사하고 다행히도 이 책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내가 되게 많이 지키고 있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뿌듯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벗어나지 못한 어떤 하나의 파트가 있거든요. 그 파트에서 이 책에서 그거를 거기다 딱 대입을 해보니까 모든 게 다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왜 그 부분에서 안 됐었는지.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책에서의 주제는 돈이지만 그게 뭐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또 다른 뭐 단어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근데 모든 단어를 적용시키면 그 하나하나의 단어가 들어가요. 다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진짜 큰 해답이 담긴 책이다라는 것에서 진짜 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책을 읽어 나가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도 공유하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같이 들어보는 시간들을 좀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2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앞쪽에 얘기 전달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전달 드릴게요. 제가 오늘의 강의는 유튜브에 다시 바이럴을 할 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얼굴이 나오시거나 자기 닉네임이 나오시는 게 꺼려지신다고 하면은 카메라를 끄고 들으셔도 됩니다. 댓글 참여만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공지를 꼭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지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넘어가 보면은 여기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사실 강연 한두 번으로 삶이 바뀌기는 참 어렵다. 그러나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나는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만으로는 삶의 변형이 일어나기 어려우므로 삶을 변화시키는 액션을 체험한다면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또 많이 들어오시네요. 저는 이거에 되게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저녁에 되게 소중한 시간이죠. 네. 12월 연말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어떤 이 소중한 시간을 지금 여러분들이 저에게 투자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시간의 에너지를 지불하고 여기 참여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나는 변화하고 성장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액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오늘 되게 다양한 질문들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뒤쪽에 여기에 이제 워크지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책 속에 여러분들 책을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책에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하도록 해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연필이 있으시면 나중에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꼭 연필로 쓰고 지우개를 준비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쓰라 그러고 어떨 땐 지우라고 해요. 네, 그리고 쓰고 지우는 걸 자기가 직접 하는 걸로 뇌에 더 각인시키고 인식시킬 수 있게끔 하게 하니까 나중에 이 책을 사서 읽게 되신다면 그때 꼭 한번 이렇게 저처럼 연필로 지우개로 준비해가지고 같이 이제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또 제가 인상 깊었던 거 하나씩 이제 짚어가면서 갈게요. 음, 이거 넘어가죠. 이제 1주차는 그 생각이 정말 내 생각인가라는 파트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어린 시절에 돈에 대한 정보가 부정적이고 되게 나쁜 정보들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너무 많이 느꼈어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자기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제가 예시를 좀 드려볼게요. 여기 어떤 돈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가 있냐면, 돈이 없어 죽겠어. 너희 아버지는 돈을 안 벌어와. 너희 어머니는 돈을 함부로 써. 아끼지 않으면 거지로 살아. 그렇게 돈에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돈 갖고 유세 떨고 있어. 옆집 남편은 돈을 잘 번다는데 남의 자식들은 용돈도 잘 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준다는데 어디서 되게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들었던 어떤 그 돈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 있으신가요? 저는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돈이 왼수지. 돈만 아니면은, 사람들이랑 관계가 깨질 일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 간의 싸움이 나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재산 싸움, 뭐 이런 것들. 돈 때문에 막 친구 버리고, 을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뭐 이런 거. 네. 그쵸. 친구한테, 정말 친한 친구한테는 돈 빌려줄 때 받을 생각 안 한다. 맞아요. 네. 그런 얘기도 많이 생각을 하죠. 돈 번다고 유세 떠냐? 맞아요. 그런 것도 정말 많죠. 돈이 없으면 어깨도 못 핀다. 맞아요. 우리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게 이제 나도 모르게 내 뭔가 이제 온몸에 그냥 그게 당연한 기본값으로 입력되어 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삶에서 진짜 다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적혀 있는 걸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소리를 들을 때 긍정의 정보든 부정의 정보든 감정의 울림만큼 가슴에 저장된다. 그런데 여기서 긍정적인 소리보다 부정적인 소리가 듣는 사람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이것을 부정성 효과라고 한다. 기분 좋을 때 분비되는 전달물인 도파민보다 기분 나쁠 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이 더욱더 강력한 호르몬으로 인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그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게 만드는 그 부정적인 말들이 더 인식이 잘 된다는 건 이제 뭐든 뭐 내가 하기든 어디든 무슨 책들에 다 나와요. 그죠? 뭔가 이제 심리학 책 뭐 이런 데 다 나와요. 자기계발 책에도 나오고.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사실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내가 들었던 어떤 뭔가 돈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 되게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됐고 거기에서 이제 주는 미션을 진짜 실행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주는 미션이 뭐냐면 부정을 긍정으로 편집하기입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편집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땅 파면 10원 한 장 나오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정을 긍정으로 어떻게 바꾸냐면 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세상은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준다. 정말 돈이 없어 죽겠어. 이런 말을 내가 원하는 돈은 항상 생긴다. 돈 벌기 힘들어. 이런 말을 재미있게 일하면 돈은 항상 따라온다. 그렇게 돈 쓰면 거지 된다. 이런 말을 돈은 쓸 만큼 나에게 온다. 제가 여기 이 책을 보고요. 제가 진짜 증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화장대에 붙여놓은 포스트잇이 있거든요. 제가 이게 매일 읽는, 제가 아침에 매일 화장하고 매일 아침에 저 거울을 볼 때마다 읽는 글귀예요. 여기 써 있는 거가 지금 이 책에서 따온 그 글귀거든요.
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세상은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준다. 내가 원하는 돈은 항상 생긴다. 재미있게 일하면 돈은 항상 따라온다. 돈은 쓸 만큼 나에게 온다. 이 제가 매일 아침에 거울 앞에서 읽는 글귀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이건 저희 집안을 지키는 어떤 문구인데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즐거운 웃음은 집안의 태양이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네, 즐거운 웃음은 집안의 태양이다. 네. 그래서 저는 엄마의 웃음, 엄마가 행복한 것이 집안의 태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웃으면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우리 집안이 행복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두 개는 제가 매일 보고 있는 글귀, 매일 읽고 있는 글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를 제가 책을 읽으면서 했던 정말 강력한 미션 중에 하나였어요. 어,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떠나도 매일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너무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오늘 저한테 좀 축하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재산이 늘어난 날이에요, 오늘. 뭐냐면, 그, 오늘 제가 계약을 하고 왔거든요. 아, 계약이 아니지. 키를 받았습니다. 네네. 제가 조그마한 이제 오피스텔 같은 걸 하나 샀어요. 처음으로 이제 집 외에 건물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 다녀와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그맣니다. 그냥 조그만 오피스텔인데. 처음 저도 문 열고 이제 들어가는 거. 잘 안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네. 신발장. 네, 이렇게 건물 들어가 조그만 오피스텔이에요, 그냥. 근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됐는데, 제가 잔금이 한 7천만 원 정도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7천이 아니지. 한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고, 건물을 살 당시에 이제 처음에 뭐 계약금 뭐 해서 한 3천 정도 냈고, 그리고 들어갈 때 한 6천 정도가 필요했고, 그 나머지 이제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필요한 돈이 6천이었는데, 그거를 계약할 당시에 그 돈이 없었어요. 현금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면 잔금 몇 천만 원 이미 냈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금을 냈기 때문에 여윳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 9월, 10월 달 정도 계약했나? 9월 달 정도 한 것 같아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아니, 4개월 정도 됐겠다.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고, 제가 그래서, 4개월 동안 그러면은 6천만 원을 모아야 되니까, 그럼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겠네? 이러면서 나에게 필요한 돈은 매일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 어떻게든 뭐 만들 수는 있었겠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주변에 저랑 되게 친한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나 지금 12월까지 이만큼 돈 벌어야 돼. 근데 나한테 필요한 돈은 언제나 생기니까 된다고 믿어. 너 나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옆에 지켜봐봐.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통장 잔고를 보여주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딱 그 시기에 맞춰서 정말 그 금액을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결과를 보여주는 주변 사람들이 진짜 입이 다 딱 벌어지고 뒤집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모든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세상에서 너무 많이 만났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되게 저도 조금 놀라워요. 이게 진짜 되네? 이게 진짜 되네? 근데 저는 그게 이 메시지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항상 내가 필요한 돈이 있으면 항상 생긴다. 그래서 저는 저지르는 거에 두려움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차를 처음 샀을 때 레이를 샀어요. 근데 그 레이가 그 돈을 살 때 제가 딱 100만 원 들고 레이를 샀어요. 돈이 하나도 없을 때 100만 원 들고. 근데 엄마가 제가 100만 원 들고 돈도 하나도 없는 애가 레이를 딱 살 때 엄마가 너 그러다가 이제 몇 달도 안 돼서 신용불량자 된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랬을 때도 걱정 마, 엄마. 나는 저질러 놓으면 다 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한 돈은 언제든지 생길 거야. 이런 얘기를 되게 입버릇처럼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너 진짜 용기가 가상하다 이랬었고 집을 샀을 때, 빌라를 샀을 때도 제가 진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숫자를. 제가 딱 2천만 원 들고 집을 샀어요. 집 살 때. 정말 일어난 적 없이. 통장에 있는 모든 거 다 털어가지고 2천만 원 들고 집을 샀어요. 그게 2019년, 3년 전이에요.
그때도 매달 대출금을 130만 원씩 내야 돼요. 지금도 130만 원씩 내고 있어요. 원금이자 상환해서. 왜냐면은 대출금이 너무 컸기 때문에 원금이자 내는 게 뭐 매달 130씩을 현금으로 내야 됐었어요. 근데 그 집을 지금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때도 저희 엄마는 야, 너는 말도 안 되는 짓을 계속 저지른다. 어떻게 너는 어 그때 당시 제가 이혼하고 이제 남편이랑 헤어지고 돈 하나도 없이 정말 1원 한 장 없이 딱 2천만 원도 청약에 있던 돈 끌어오고 아빠한테 뭐 700만 원 빌리고 들고 있던 현금 몇백만 원 이거 가지고 2천을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밀어 넣고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100% 대출로 집을 산 거예요. 그랬는데 그 집을 지금 아주 잘 지키고 있고 또다시 이제 재산을 오늘 또 늘렸어요. 3년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와중에서도 저는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돈을 따라가기보다는 제가 재밌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돈은 언제나 생길 거고 그거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게 진짜 돈을 만들어준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재밌게 이 책을 보면서 그것이 맞는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맞는 것 같아라는 걸 몸으로 되게 많이 체험을 했고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평생 돈 운이 좋아지는 사주의 기적이라는 책이고 늦게 오신 분들 책 제목 못 보셨을 수 있는데 이거를 쓰신 분을 제가 직접 만났고 이분에 대한 어떤 분인지 제가 너무나 잘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뵙고 있어요. 그래서 또 뒤로 넘어가 보면 어,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돈을 그 관점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퀴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떤 유형에 속하시는지 지금 한번 A, B, C, D, E를 제가 드릴 건데요. 책을 읽으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지금 처음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A, B, C, D, E 중에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1번. 아니다. 이거를 제가 찍어서 카톡으로 여기 화면에 올려드릴게요. 그게 여러분들이 더 보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면서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저는 명품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세요? 아니, 저는 사실 있으면 누가 주면 너무 좋죠. 누가 사주면 너무 좋고. 근데 사실 뭐 그 명품 자체 브랜드 자체에 대한 관심도나 뭐를 갖고 싶다 뭐 이런 건 사실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이제 한번 사봤어요. 근데 사봤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몇 번 쓰지도 않고 한 400만 원 주고 산 가방을 그냥 엄마 줬어요. 엄마 나 이거 안 되겠어. 나 백팩이 편해. 그리고 엄마 그냥 줘버리고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 물질적인 것에 대한 그런 그 욕심이나 뭔가 제 욕구 같은 게 사실 별로 없는 사람에 속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명품샵을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왜 좋아하냐면 제가 갈 때마다 그 같이 이제 쇼핑하러 아이쇼핑 간 사람들한테 가면은 제가 이제 명품샵 가가지고 이게 막 비싼 거를 되게 많이 가서 일부러 막 살 것처럼 물어도 보고 그냥 뭐 이렇게 액세서리도 한번 차보기도 하고 근데 살 생각은 없어요. 살 생각은 없는데 그렇게 간접적으로 경험을 되게 많이 해보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그런 상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되게 쉽게 그냥 갖고 그냥 예쁘네? 사야지?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어떤 상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냥 좋은 걸 보면서 내 눈을 되게 높이고 싶다? 내가 그것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높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제 명품샵 구경을 되게 자주 하는 편입니다. 쇼핑몰 갈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빌딩을 볼 때도, 나도 저런 빌딩에 1층에 뭐 짓고 뭐 하고 이런 얘기를 매일 이렇게 하거든요. 길 가다 보면. 근데 이거 책 보다가 그런 타입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서 또 되게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지금 올려드렸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네, 채팅창에다가 본인은 어떤 타입인지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A타입은 멋진 빌딩을 보면서 저 멋진 빌딩의 주인은 누구일까?
나도 언젠가 저런 빌딩의 주인이 되어 부자로 살겠다. B. 재개발되지 않은 판자촌을 보면서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 많은데 정치인들이나 부자들은 왜 저런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낭비를 하는가? 라며 세상을 비난하는 타입. C. 별 생각 없이 서울 시내 전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도 그냥 주어지는 대로 순응하며 사는 타입. D. 많은 아파트를 보며 저 아파트는 다 주인이 있을 것이고 나도 꼭 내 집을 갖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며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타입. 2. 다른 사람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잘 사는데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 못 산다며 부모와 그런 부모를 맺어준 하늘을 원망하는 타입. 네, 2까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있네요. A도 많고 C, 잘 순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D, 내 집 마련의 목표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많이 있네요. 그쵸? A와 D. 과거에는 D였는데 최근엔 A로 바뀌고 있어요. A, B, C, D 다 있나 봅니다. 그윈이 B, D. E 빼고 다예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의 답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A 하신 분들, 네, 다 아시죠? A는 큰 부자가 될 유형이라고 합니다. 네, A. 그리고 B는요, 타인을 비난하는 형이래요. 타인 비난형. 세 번째, C는요, 인생 수능형. 인생 수능형. D는 내 집 마련형. E는 부모 원망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타입을 골랐는데, 당신의 타입과 당신이 원하는 타입이 동일하지 않다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해요. 거기 안에 격차가 있다면 그 격차에 부정적인 돈에 대한 정보가 관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여한 부정적인 정보를 빼내서 제거하고 없애줘야 내가 정말 원하는 타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되게 다양한 미션과 질문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부자들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들 부자들을 생각할 때 긍정적인 생각이 드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드세요? 저는 사실 제가 직접 만나본 부자가 어, 텐텐 신화를 만들었던 홈플러스 창립하신 회장님, 이승환 회장님이라고. 그 회장님을 제가 한 5개월 정도 모신 것 같아요. 그분 밑에서 선릉에 있는 북카페 중에 북세즈라고 있습니다. 그 북카페 기획하고 만드는 일을 제가 같이 했었어요. 스타트업처럼. 그때 이제 회장님을 5개월 정도 모시면서 부자는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에서 가까이서 보면 또 이제 약간 아주 긍정보다 좀 부정적인 뭔가 약간 그런 걸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딱 충격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매일 점심을 회장님이 이제 불고기 새싹 비빔밥에 만두 3개 나오는 세트를 시켜서 매일 그걸 점심으로 드시는 거예요. 근데 직원들을 매일 데리고 가서 같이 먹어요. 저희가 이사님, 저 또 일하는 직원 한 명에서 넷이서 항상 밥을 먹는데, 그러면 그 넷이 가면은 그거를 항상 똑같은 메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점심. 그렇게 한 2달 정도를 매일 똑같은 불고기 새싹 비빔밥을 먹는데, 단 한 명도 나는 그걸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없는 걸 보고 전 되게 놀랐어요. 아, 이, 이 세상은 이런 곳인가? 나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는 곳인가?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인간답게 살아야지. 막 이러면서 제가 어느 날 딱 그랬어요. 회장님한테. 회장님, 저는 물에 담근 고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워 먹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날 다른 메뉴를 시켜 먹었어요. 네, 그랬더니 회장님 저한테 딱 이러시더라고. 그거 진짜 웃기는 애네? 막 이러면서 저한테. 쟤는 진짜 웃기는 애야. 쟤 참 독특한 캐릭터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제가 경험했던 부자의 느낌은 뭐였냐면, 아,
진짜 돈을 안 써서 부자가 됐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정말 저렇게 그 아끼고 잘해서 모든 것에 아껴서 부자가 됐구나. 돈이 어떻게 운이 좋아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부자는 체력이 좋구나.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저보다 체력이 좋아서 절대 지치지 않더라고요. 열정도 지치지 않으시고 체력도 지치지 않으시고 저보다 릴레이 회의를 막 12시간씩 하셔도 멀쩡하시고 막 이런 분이었어요. 아, 그래서 부자는 체력이 만드는구나. 이거를 또 느꼈습니다. 그분이 유일하게 직장인에서부터 회장까지 가신 그런 삼성가의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성실함에 대해서 되게 리스펙트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저는 부정적인 정보를 되게 많이 사실은 습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나는 저런 부자는 되고 싶지 않아. 저렇게 부자가 된다 그러면 별로 부자 되고 싶지 않아. 그냥 차라리 조금, 내가 좀 없더라도 그냥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좀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어.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저렇게 아낄 거면 그냥 돈 버는 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들이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 한번 채팅창에 적어주시겠어요?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 주변 사람의 경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큰 부자를 만나보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책을 통해 볼 수도 있고, 동화를 통해 볼 수도 있고 영화를 통해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스크루지 막 이런 거 보면은 꼭 부자들이 이제 벌을 받는 그런 것처럼 이제 묘사가 되잖아요. 예, 되게 뭐라 그러지? 험악하고 뭔가 약간 욕심 많고 뭔가 약간 남들한테 되게 나쁘고 이런 게 동화 속에서도 많이 표현되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음. 우리 문홍님 혹시 그런 경험 있으면 마이크 켜고 얘기 나눠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 네. 부자들을 보면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음, 내가 못한 뭔가를 했구나. 그래서, 저 음, 사람 마인드는, 어머, 어떻게 저렇게 돈을 찾아서 저렇게 가서 성실하게 부자가 됐을까? 전 좀 많이 긍정적이고, 좀 따라하면 좋겠다 생각까지만. 행동을 해야 저도 부자가 될 텐데, 저런 건 좋다, 좋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요. 부자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자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이 드셨고, 우리 백혜님은 한번 얘기 나눠주시겠어요? 마이크 켜고? 어, 저는 약간 처음에는 약간 부정적인 거를 조금 많이 받았던 게 되게 많이 아끼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기준에 제 주위에 부자를 한 분을 봤는데 약간 남은 네, 예적으로 이렇게 식당을 갔는데 남은 밥을 이렇게 싸가거나 남은 음식을 이렇게 약간 뷔페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은 밥을 싸가고 있어. 아, 굳이 저분은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 너무 아끼는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옷도 남이 이렇게 약간 버리시는 옷을 좀 입으시고, 그래가지고, 저게 좀 약간 욕심처럼 보였었는데, 저래서 부자가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랑 비슷하네요. 네, 저도 좀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어, 우리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우리 알파벳 기신 분 얘기 나눠주신다면?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실래요? 네. 자수성가하신 그 부자 1세대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 대신에 부모님이 부자인 이제 네, 주위 친구들이 많았는데, 네. 그 친구들을 보면, 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부자고 다른 사람이랑 다르다는 걸 이미 되게 잘 알고 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잘 알고 있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뭐 부러워한다거나 시샘한다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의외였던 거는, 목표가 되게 뚜렷해요. 음,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자기는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물론 일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목표가 굉장히 뚜렷해서 자기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부모님의 뭐 배경이나 이런, 돈이나 이런 걸 아낌없이 거기다 투자해서 그쪽으로 쭉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항상, 내가 만약에 저 친구였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좀 겁이 많아서 음. 부모님이 그렇게 돈이 많았더라도 저 친구처럼 그렇게 나아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네. 되게 독특한 그런 거네요. 뭔가 약간, 들으면서 공감은 돼요. 진짜 약간 목표를 향해 되게 돌진하고, 근데 그게 사실 돈이라는 배경에 대한 자신감이 붙어서 더 할 수 그런 있는 것 같아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음, 조금 들기는 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되게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저는 되게 변두리에서 자랐어요. 개봉동. 그래서 제 주변에는 이제 부자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까지도 저희는 연극영화과 다녔는데, 졸업여행을 돈이 없다고 국내 여행도 못 갔어요. 심지어 제주도까지도 못 갔어요. 그 정도로 저는 주변에 정말 어려운 친구들이 많았어서, 오히려 반대로, 와, 나 정도면 진짜 행복한 거구나. 나 정도면 정말 감사해야 되는구나. 나는 엄마 아빠가 그래도 밥 굶긴 적은 없고, 뭐, 학비를 뭐 내가 벌어 다니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게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그게 안 된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난 되게 감사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영화 속에서 보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이제 가끔씩 체감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다른 환경에 맞이하면서 외부에 나가다 보면은 그러면서 진짜 그런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진짜 스카이캐슬 같은 그런 세상들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거를 정말 알면서 되게 놀라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부족감이라는 것에서 이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벗어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부족감이라는 감정. 예를 들면, 가난은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고 또는 그런 상태, 무소유, 가진 것이 없음, 가지지 않은 것을 선택한 상태, 자유로움을 선택한 상태, 물질로부터 자유, 소유함으로부터 자유, 없는, 가지지 않은 것을 선택한 상태로 스트레스가 없음. 부족하다라는 건 필요한 양이나 기준이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아니함,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물질에 대한 생각 중에서 부족감을 경험하는 것보다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편안함과 행복감을 줄 확률이 아주 높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풍요로움을 경험하기 위한 환경으로 나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것이 마음의 부자라고 말하면서 마치 물질의 비소유가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들어준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나는 그 마음이 이제 그 편안한 것이 가장 뭔가 약간 다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수행을 떠나잖아요. 막 인도 같은 데 막 떠나가지고. 근데 여기서 현실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도에 수행을 가려면은 벌이 하나도 없이 인도에서 버틸 수 있는 생계 자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없어서 거기서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내가 마음 비우기와 나의 마음의 평화로움을 위해서 그런 무소유의 삶을 가고 싶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돈이다. 이런 약간 되게 핵이 있는 그런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물질 사회를 떠나서 뭔가 산속에 들어가서 물질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면 무소유의 삶이 청빈한 삶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물질 사회에 살면서는 그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부족하다는 것 자체가 수많은 부족한 삶의 환경을 끌어올 수 있으니 우리는 계속 풍요롭다라는 그 생각과 환경을 만들어가서 나의 풍요로움에 집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내가 훨씬 더 부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페이지 보면은 부에 대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뿐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선택하고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강력하게 동의를 하거든요. 음. 그 제가 29살 때까지 직업이 13가지였어요. 제가 연봉이 200만 원밖에 안 됐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영화판에 있었는데 영화판에서
막 6개월씩 일을 시키고 6개월을 놀아요. 근데 6개월에 200만 원 줘요. 대신에 밥은 밥차가 와서 먹여주고 잠은 뭐 숙소, 모텔 이런 데, 영화판 무슨 숙소 이런 데 가서 재워줘가지고 밥이랑 뭐 이렇게 잠은 재워주니까 그냥 200만 원 가지고 6개월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핸드폰 요금도 겨우 낼까 말까 한 그런 금액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제 되게 뭐 이렇게 돈 버는 일, 그리고 경제적 개념, 이런 것과는 완벽히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왜 내 삶이 계속 그랬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게 29살까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의 모습과 그때 모습이 뭐가 다른가 딱 하나를 꼽아라라고 하면은 목표였던 것 같아요. 목표. 저는 29살 때까지는요, 무조건 열심히 살았어요.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고, 주인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주어진 업무를 최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의 모든 것에서는 그래도 그 나름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너 정말 네가 진짜 주인인 것처럼 너무 일을 열심히 해줘서 감동받았다라고 하면서 사람으로서도 인정을 받았고, 일로서도 인정을 받았지만, 항상 제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내가 원하는 목표는 아니었고, 그게 내가 원하는 결과도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를 이루고 계속 성과는 나는데 그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9살 때까지 직업이 13가지나 바뀌었어요. 예. 그런 삶을 살아보다가 29살 때 다시 꿈을 세우면서 제가 이것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꿈 키워드를 적고 그거에 대한 목표를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를 찾고 그거에 대한 실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생각대로 사는 여자가 진짜 된 거죠.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고 싶다 했는데 진짜 베스트셀러 저자가 됐고, 뭐 사람들한테 블로그 마케팅 가리키고 그런 전문가가 되고 싶다 했는데 그쪽 책을 쓰고 그쪽 강의를 하게 되고 연극영화과 2년제 전문대 출신에서 4년대 대학교 강사가 됐어요. 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커리어를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목표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부를 이루는 것에서도 저는 목표와 초점에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이것인가? 라는 것이 맞춰져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애정이 있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가슴 뛰는 일을 정말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진짜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설명했던 것이 뭐가 있냐면 BTS 설명이 있었어요. BTS가 자신만의 고유한 콘텐츠로 부를 일으켜서 주류 사회로 편입된 이들이 성공한 이유는 돈만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되게 동의가 됐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근거를 들었던 게 뭐냐면, 물질에 대한 의식을 풍요롭게 하는 시작은 바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서 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들이 에너지 장의 방향이 외부가 아니라 다 자신을 향해 있대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말했던 아까 영어 기신 분 얘기해 주셨던 아이디 영어 기신 분이 얘기해 주셨던 그 부자 친구들이 자기에게 되게 온전히 집중돼 있고 목표를 위해 직진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이 어떻게 보면 옳은 방향이었던 거죠. 그 사람의 방향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저 사람 자기밖에 몰라? 이럴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온전히 자기의 에너지를 자기가 목표하고 좋아하는 일에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서 정말 바르게, 똑바로 옆에 보지 않고 잘 나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사례였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저 친구는 엄마 아빠가 잘 사니까 그러니까 저럴 수 있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에 좋은 방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이 됐을 수 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아직도 그런 패턴들이 있지만,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구조 자체를 이제 바꿔야겠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부족하고 없는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잘하고 있고 좋은 부분에 집중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구조를 바꾸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자극을 주는 자극제로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내 주변의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그런 걸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위기감 같은 마이너스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돈을 벌기 위한 실행을 열심히 해도 두 가지 파동이 부딪혀서 효과를 얻기 힘들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부자가 돼서 그 풍요를 세상 속에 확장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책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죄책감, 위기감, 뭐 마이너스 감정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적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이건 당신의 생각입니까? 다른 사람이 준 생각입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꼭 그런 부정적인 것만 있습니까? 긍정적인 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책에서 던져요. 그래서 다시 곱씹어서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내가 아,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게 계속적으로 이제 발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책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것에 대한 강점을 여기서도 또 한번 강조를 해줘요. 쓰는 것에 대한 강점. 여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자신의 마음을 적어서 원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마치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사람이 삶의 현주소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것과도 같다. 쓰는 것의 장점은 반복할수록 인식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명확해져 원하는 곳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을 구체할수록 인식이 명확해지며 그것을 실천하면 현실에서 경험으로 이뤄진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쓸 때 사실 그 안에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있는 거래요. 네. 그래서 이런 염원을 하면서 계속 에너지를 모아서 계속 써나가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이 이 에너지가 계속 모아져서 어떤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이 진동이 커지면서 실제로 원하는 걸 이루는 사람들이 된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그 시각과 청각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시각 써서 내가 직접 읽고 보고 말하고 그런 게 몸을 많이 움직이게 하게 되면 의식이 이 뇌가 현실화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되게 역할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자기계발서에서 목표를 적어라, 말해라, 이런 게 정말로 그 인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로서 너무 크다는 게 진짜 많은 책에서 진짜 많이 검증을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서도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또 가다 보면 이제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필로 적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연필로 적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으로 바꾸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개로 지우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미션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을 썼었어요. 제가 책에 적은 거 보면은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다. 돈만 밝히는 사람, 계산적인 사람이 싫다. 돈 버느라 관계를 잃는다. 이런 거를 저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적었었고요. 긍정적인 생각은 돈이 많으면 여유가 생긴다. 돈이 있으면 시간이 많아진다.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걸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에서 원인을 찾는데 왜 그런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내가 했던 경험 중에 뭐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이런 것들을 뭐 적어봤었고요. 그리고 사람을 잃지 않는다가 제가 원하는 생각이었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돈 때문에 잃은 사람들이 사실 많았어요. 네. 제가, 한 몇 년? 한 3, 4년을 브랜딩 해줬던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진짜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리고 했었거든요. 제 직원들 제가 월급 다 주면서 걔네들 다 데리고 진짜 전력 투구해서 진짜 크게 만들어 드렸던 분이었어요. 처음 했던 행사가 가족까지 다 끌고 와서 9명 했던 행사를 제가 유료 티켓팅으로 이제 160석을 채울 수 있는 만큼 키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은 에너지를 썼던 분인데 딱 돈이 되니까 딱 돌아서서 투자받는 얘기가 나오니까 딱 돌아서서 이제 우리 언니랑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탈하셨어요. 그리고 딱 그 돈이 되는 순간에 티켓 뒤에서 다 빼돌려서 돈 뒤에서 받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되게 큰 배신을 했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돈이 아깝진 않았어요. 그전에도 그냥 무료로 도와줬을 만큼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사람이 나를 돈 때문에 버렸다는 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지나온 한 그때당 거의 20년 가까운 그 시간을 그 얄락한 돈이라는 그때 당시에 전 그 표현을 썼어요. 그 돈이 뭐 얼마나 중요하다.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 얄락한 돈 때문에 나를 버려? 나를 그렇게 그 가치 없게 생각했을 정도로 그 돈이 그렇게 중요했나?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 돈이 중요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게 너무 되게 억울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진짜 아까운 거는 그렇게 하고 잘 되면 오히려 괜찮아.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한 번도 잘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아 진짜 바보 같은 사람. 그냥 욕심내지 않고 정말 그냥 같이 함께 했으면 훨씬 더 커질 수 있었을 텐데, 그 돈이 뭐라고. 이러면서 돈을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스스로 정리를 해나가면서 그 부분에서 제가 벗어나지 않으면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어. 그 이후에도 제가, 이제 사람을 믿지 말자. 사람이 돈 앞에서 변하는 건 너무나 많은 일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믿자. 이제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계약 없이는 일 안 한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돈 안 주면은 일 스탑한다.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진짜 강하게 독하게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도 제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유들도 여기에 이제 나와요. 어, 제가 계속 가지고 있던 그 부정적인 생각과 그 관념이 여기 안에 이미 세팅이 돼 있는데 걔를 내가 버리고 지우지 않은 상태로 있으니까 나는 계속 그 사람의 그 상황에 또다시 마주하게 돼서 그 패턴의 어떤 쳇바퀴 속에 제가 갇힌 것처럼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끊어내려고 해요. 이제는 정말로 완벽히 끊어내고 싶어졌고, 그게 이제 제가 원하는 모습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이 그 영향을 되게 많이 줬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었다면 꼭 한번 끊어내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 제 삶에 반복됐던 나쁜 패턴을 가진 게 있었어요. 음. 아주 사적인 문제지만 사실 남자 문제. 예. 저는 이혼을 경험했고, 뭐 되게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랑 헤어진 경험들을 그동안 해왔는데, 그 경험이 다 거의 공통적이었어요. 예. 이별의 이유가 대부분 공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원인이 없지 않다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인지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에서 제가 잘못했던 것이 관계 설정이었던 걸 알았고, 그 안에서 저는 너무 많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독이 됐던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관념들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항상 그랬거든요. 내가 진심을 다하면은 그거를 받는 사람은 그거를 진심을 안다면 더 감사히 받아주고 서로에게 더 깊은 신뢰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단 한 번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것에서 제가 패턴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 앞에 있던 경험의 부정적인 게 그 뒷사람이 요만한 걸 해도 그게 그걸로 연결이 되는 그런 패턴이 계속 생기면서 저 안에서도 저의 의심이라든지 저의 뭔가 약간 이 사람이 진짜 사랑인가? 이용당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이 갇히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도 만들어내는 하나의 부정적인 패턴인 거죠. 근데 이런 패턴에 삶에 되게 부정적인 패턴들이 있는 것들을 진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다지고 있어요. 살면서 겪었던 되게 안 좋았던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패턴에서 제발 벗어나자. 자유로워지자. 이제는 진짜 자유로웠자. 막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하면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서 이제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생각을 말하면 세상과 연결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속담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말도 부정을 말하면 부정의 결과를, 긍정을 말하면 긍정의 결과를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자신이 뿌린 대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말은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는 강력한 에너지 진동을 가진 전달체다.
말이라는 게 진짜 강력한 전달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기도가 이루어지듯이 말이 현실을 만든다. 전자파가 암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부정적인 말의 파동은 전자파보다 3,300배나 더 강하다고 한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됐죠. 막 물에다가 막 너 싫어 뭐 나빠 막 이러면서 막 화초에다 막 욕하고 뭐 하고 했더니 썩잖아요. 근데 막 사랑해 감사해 막 하면은 화초가 살아나고. 예. 물의 구조가 온전한 에너지 상태를 지닌 육각형으로 바뀌었대요. 사랑한다고 자꾸 말해주니까. 과학적으로 이건 실험 나왔어요. 저도 그 실험한 영상도 실제로 봤었고요. 근데 그런 게 말의 파동이 내가 내뱉는 부정적인 말도 그 파동이 나에게 온전히 다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내가 말하는 거에 가장 잘 듣는 사람 내 귀잖아요. 내 목소리의 진동, 내 몸, 내 귀, 내가 온전히 느끼는 말의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걸 말하는 걸 정말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 제 닉네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제 닉네임이 생각대로 사는 여잔데, 생각대로 사느니, 생각한 걸 현실로 이룬다는 꿈을 이루는 목표도 있지만, 또 하나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생각대로 사는 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 그래서 이 책에 말하는 그 의미가 제 닉네임에 담겨 있었거든요. 저는 이 책을 만난 거는 제가 이름을 짓기 어, 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몰랐는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이거 내 닉네임에서 했던 내 생각과 너무 똑같네 라고 하면서 또 소름이 끼쳤어요. 예. 근데 실제로 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남 얘기 나쁜 얘기 안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해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요즘 막 그런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친구한테 막 이랬어 저랬어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말을 했거든요. 원래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이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내 양심에 자꾸 가책이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오늘 그 친구한테 제가 카카오톡으로 야 이거 페이지를 제가 찍어서 보냈어요. 이거 찍어서 보내면서 야 우리 안 되겠어. 우리를 위해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자. 좋은 얘기만 하자. 이러면서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철벽을 쳤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 말이 전달하려는 주파수의 파동이 세상과 연결돼서 현실에 펼쳐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로 되게 재미있는 거를 얘기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어떤 부부예요. 부부인데 휴가철이 됐어요. 휴가철이 됐는데 휴가철에 그 남편이 어디로 가고 싶어? 이렇게 물었더니 부인이 아무 데나 이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낚시터를 데리고 가가지고 부인이 하루 종일 화가 나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던 휴가는 호캉스에 가서 막 이렇게 비치에 누워서 막 이런 거 하는데 지금 장난하나 막 이랬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표현하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경험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집에 와서도 그렇대요. 집에 와서도 나 집에 가서 드라마 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막 마음을 먹고 빨리빨리 시간 맞춰 집에 들어왔어. 근데 누군가가 그 시간에 뉴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 드라마 봐야 돼 라고 말했으면 채널을 바꿀 수 있었겠죠. 근데 그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너는 그냥 뉴스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말을 하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뭐 내 파동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밖에 요구하고 표현하고 하는 것이 결국엔 현실로 만들어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거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현실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 되게 많이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제가 사업자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사업자분들한테 이제 제가 가진 고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의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정식 직원을 채용해 본 적도 있고, 인턴을 써본 적도 있고, 뭐 많은 분들을 만나서 같이 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고가 있었어요. 좀 치명적인 사고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친구들과 지금도 잘 지내요. 지금도 만나면 얼굴 인사하고 밥 사줄 수 있고 언제든지 야 놀러와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헤어질 당시에는 그런 돈 문제나 뭐 약간 뭔가 일적인 문제나 어떤 성실성의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이제 직원들과 계속 이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회사로서 크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냥 난 1인 기업이 편한 것 같고 그냥 직원이랑은 아는 운이 없어.
좋은 직원을 만나는 운이 없어. 막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꺼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기까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매출 뭐 유튜버이기도 하고 사업가이기도 한 어떤 모임을 갔는데 뭐 한 명은 17만, 한 명은 뭐 17만, 한 명은 7만 뭐 이 정도 되는 유튜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한 명 매출은 한 100억 하고 또 한 명은 또 뭐 그러니까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저보다 나이 어려요. 뭐 비슷하거나. 그리고 막 그런 분들을 다 만났어요. 어마어마한 분들을 만났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이 있다. 사실 나는 매출이 요거밖에 되지 않지만 전 좀 이렇게 솔직한 편이라 막 다 공개하는 편이거든요. 요거밖에 되지 않지만 회사로 거는 것에 두려움이 있다. 물론 내가 이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굴 사람을 붙이고 직원을 붙여서 그분 월급을 주면서 그 사람이 그 내가 하는 일을 감당하면 난 더 큰 일을 하고 영업을 하고 더 많은 일을 가져올 수 있겠지. 근데 아직까지 그런 좋은 직원을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나는 더 버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떤 매출적인 규모라든지 뭐 이런 일의 양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는 사람을 쓰지 않고 힘든 상황까지 온 것 같다. 그러면서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화하는 것에 대해 너무 두렵고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 분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본인들 다 겪은 거예요. 한 번도 그러니까 직원이랑 너무 많은 마찰이 있다가 그 직원이 3명 되기까지가 그렇게 힘들대요. 3명이 되는 스타트업이 안정되기까지는 저와 같은 일을 수백 번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3명까지 안정화를 시킨 이후부터는 폭발적으로 그게 안정화가 되면서 지금은 직원을 뭐 10명, 뭐 100명 막 이렇게 두시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거 자기한테 적극적으로 물어보면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그냥 무료로 컨설팅 해주고 도움 주겠다라고 아예 이렇게 대놓고 도움을 이제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상황을 맞이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표현하지 않았다면 그런 기회는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너무나 산 증인인 거죠. 그 현장에서 다 오로지 제가 겪은 모든 단계를 겪어서 거기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내 어떤 불편함, 내 어려움, 뭐 부끄러움, 어떻게 보면 내가 못하고 실패한 부분에 대한 노출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준 것이 되게 잘한 거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되게 감사한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생각한 걸 현실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책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님이 신사임당님도 전에 그 얘기했던 게 기억난다라고 해주셨어요. 진짜 혼자 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회사로 큰 그 과정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홍님이 12월의 마지막에 너무 좋은 시간이다 얘기해 주셨고 제가 예전에 다이어리 적고 다녔던 말이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였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던 말이었는데 한동안 잊고 살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대로 사는 여자라는 닉네임을 만들게 된 게 저 문구 때문이에요. 저 문구 읽고 똑같은. 예. 그거에 영감을 얻어서 생각대로 사는 여자라는 타이틀을 만들게 됐어요. 예.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제가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51페이지 보면요. 한번 여기 책 있는 분들 보셔도 좋아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선생님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라는 말을 반복하면 시냅스가 강하게 작용해서 진동해서 진짜로 예뻐진대요. 네. 근데 이거 실제로 최근에 실험이 있던 거 아세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뭐 자기는 항상 외모가 별로고 나는 못생겼어 이러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한테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태리 출신의 젊은 남자 영어 선생님을 붙여줬어요. 그 여자 학생한테. 근데 왜 이태리 남자들 아시죠? 맨날 사랑한다 그러고 넌 예쁘다 그러고 넌 맨날 칭찬해주고 막 우쭈쭈쭈쭈 막 이러는 게 이태리 남자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 365일 사랑에 빠져 있어? 이런 게 이제 이태리 남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제가 친구 중에 그 이탈리안 출신 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분도 저한테 맨날 사랑 고백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너가 예쁘다 그러고 그렇게 아름답다 그러고 그래서 이런 나라 사람들은 이렇구나 이런 걸 저도 간접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짤로 되게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기죽고 막 되게 주눅 들어 있고 얼굴도 어둡고 맨날 이렇게 어떻게든 머리를 가리려고 이렇게 머리 내리고 있고 안경 쓰고 다니고 막 피부도 좀 별로고 막 이랬던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그 이탈리안 남자 만나서 예쁘단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듣고 나서 엄청 예뻐졌어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 사진을 딱 이렇게 인스타 짤에 해가지고 뭐 이탈리안 영어 선생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짤로 해가지고 설명이 막 나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있는 말이라고 하고 저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여기 책에서 되게 좀 찡했던 부분인데 이제 본인의 센터를 운영하면 약간 마음이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면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신념을 가진 분들이 진짜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에게 항상 어떤 얘기를 주문으로 내줬냐면 나는 나를 인정한다. 이 말을 반복하도록 얘기해줬대요. 근데 저는 이 말에 되게 찡했거든요. 딱 이거 보면서 찡 하면서 나는 나한테 이런 말 안 해준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되게 막 가슴이 찡했는데 저는 이 얘기도 이제는 여기다 적으려고 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매일 읽는 이 문구에 저는 지금 생각난 김에 적겠습니다. 나는 나를 인정한다. 제가 이게 오프라인 강의였다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같이 해보자고 했을 거예요. 우리 카메라 켜고 계신 세 분 있잖아요. 우리 셋이라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혹시 마이크만 켜실 수 있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마이크 켜서 저희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강의 들었잖아요. 강의 듣고 우리 스스로의 성장과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뭔가 행복을 위해서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나는 나를 인정한다 라고 한번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적어드릴게요. 나는 나를 인정한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나는 나를 인정한다. 인정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나는 나를 인정한다. 인정한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그냥 책에서 항상 와닿는 어떤 그런 말들이 하나씩 존재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딱 읽는데, 되게 띵하면서 막 약간 눈물 나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제, 스스로 칭찬해주고 스스로 인정해주고 하는 것에 대한 습관을 루틴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적었습니다. 이제 하나 더 적었어요. 나는 나를 인정한다. 네. 제가 매일 읽는 이 문구에 추가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에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훈련을 하는 것에서 돈에 대한 새로운 정보 받아들이기 이 액션 플랜도 되게 좋았어요. 내가 타인에게 듣고 싶은 말을 3가지에서 5가지 쓰래요. 예를 들면 집이 참 좋네요. 자동차가 멋져요. 퀴티나네요. 뭐 이런 말. 남한테 듣고 싶은 말을 한번 적어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적어본 다음에 그런 말을 들을 만한 롤모델을 찾으래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롤모델. 네. 그 다음에 그 롤모델에게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이제 말을 하래요. 예를 들면 저는 제가 롤모델로 잡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이제 남인숙 작가님이 있어요. 이 남인숙 작가님이 저랑 딱 10년 차이 나요. 10년 차이. 10살 더 많으세요. 근데 작가님이 한 50 몇 평 되는 공덕동에 되게 좋은 아파트에 사시고 그리고 본인이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우아하게 살 수 있는 여유도 있으시고 그 여유가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배려도 깊으시고 그리고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글쓰기라는 어떤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사회에 주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삶에 영향을 주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되게 바라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남인솔 작가님을 보면 항상 우아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아하다. 그래서 저는 우아하게 늙고 싶은 여자예요. 늙는다는 단어는 좀 그렇다. 우아하게 나이 들고 싶은, 네. 우아하게 이게 조금 약간 여물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우아해요. 이렇게 나이 들고 싶어요. 살고 싶은 집이네요. 원하는 걸 다 이루고 사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저는 좀 저에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롤모델을 정하고 그 롤모델에게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말을 해주래요. 그래서 와 정말 정말 우아하시고 이렇게 정말 멋지게 사시는 거 너무나 부러워요. 남희석 작가님 너무나 정말 멋지십니다. 뭐 이런 롤모델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감정을 담아서 실제처럼 하는 게 중요하대요. 실제처럼. 그러면서 축복해서 말하는 걸 하고 네 단계는요. 네 번째 단계는 내가 돈에 대해 이룬 상태를 적으래요. 저는 지금 부천에 살고 있는데 부천 제가 사는 동네에서 제일 비싼 집이 어디냐면 부천 힐스테이트예요. 네. 14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나 힐스테이트에서 살 거야. 그래서 어차피 내가 부천에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부천에 산다라는 목표가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들이 가진 환경을 그래도 어릴 때 유년 시절에 동일한 친구들과 함께 우정 쌓으면서 좀 우리가 살던 동네 이런 걸 심어주고 싶기도 하고 아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부천에서 아이가 고등학교까지는 산다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진 목표 중에 하나는 부천 힐스테이트 펜트하우스에 들어가서 산다. 그게 제 목표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간접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 부천 힐스테이트에 있는 마사지 샵을 다녀요. 그래서 그 건물을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씩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에 요가샵도 다녀요. 그 건물에 있어요. 거기 다니면서 나는 저기 그 펜트하우스 살면서 맨날 뭐 이렇게 뭐 운동해야지 하고 요가하고 뭐 이렇게 마사지 받아야지 내려와서 하고 그래서 딱 그 안에서 내 삶이 여유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맨날 하면서 그 힐스테이트를 간접 경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저는 그래서 돈에 대해 이룬 상태를 이제 적었어요. 그렇게 부천 힐스테이트 펜트하우스 뭐 55평 아파트 구입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차는 제가 차 종류를 잘 모르지만 그냥 포르쉐를 구입한다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뭐 12채 상가, 건물 구입, 강남 빌딩 10층짜리 뭐 이런 거 써놨어요. 그리고 현금 자산 20억 저축하고 주식 투자로 1000배 수익 막 이렇게 적어놓고 뭐 허황된 말일 수 있지만 그냥 크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지지받거나 축복받고 싶은 대상을 정하라고 해서 거기에는 엄마, 아빠, 아들, 친구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나를 축복해줄 대상의 이름을 인형에 붙이고 실제 만난 것처럼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나 55평 아파트 구입했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연습 그런 거를 앞에 대고 하라고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이제 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처럼 상상하라는 게 이제 마지막 7단계였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참 잘 지었어. 살기가 너무 좋아. 이런 거를 이제 막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미 힐스테이트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같아요. 네. 제가 지식산업센터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지식산업센터 오피스에 조그만 거 샀는데 그 레벨이 힐스테이트 레벨이랑 비슷하게 이게 바로 보여요. 바로 이렇게 직진으로 보이는 그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도 들어갔을 때 그 앞에 집을 짓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 집 바로 아파트 옆이었는데 제가 그때도 그 건물 찍어가지고 사진 올려서 우리 사무실과 직선거리에 있는 저 동에 저 집을 사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집이 안 나갔어요, 여러분. 아직도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가 주차장이 기계식 그 주차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안 살려고 마음을 바꿨는데 원래는 제가 그때 그 목표가 있어서 그쪽 건축주랑 다 연락해가지고 싸게 해달라 얘기까지 다 해놓고 막 이랬던 정도로 목표 설정이 뚜렷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빌라를 팔고 거기 살 수 있는 정도는 가능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지금 이제 직산업센터를 하나 더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저는 진짜 이렇게 직진으로 목표를 좀 세우기는 해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움직이거든요. 행동하고. 그래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힐스테이트 제가 말했잖아요. 그 요가샵 다니고 간접 경험한다고. 왜냐면 살만한 곳인지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로 거기 월세 한번 살아볼까 이런 생각도 진짜로 한번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8단계였어요. 여기 책에서 말하는. 실제로 행동에 옮기러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이런 거를 다 적었어요. 적는 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독서 모임 통해서 하시고 이 책을 다시 읽으실 때 오늘 모든 걸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럴 때 반드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여러분들의 책을 읽는 것의 어떤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그냥 곁에 계속 두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저자님한테 뭐를 제안했냐면 이게 라온북이라는 곳에서 나왔어요. 그냥 출판사로 보면은 이제 거의 자비출판 같은 형태의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책도 많이 안 팔렸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책을 제가 가져와서 다시 재출판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사람북닷컴에서. 네. 그만큼 제가 이 책에 대한 확신이 섰고 소개를 너무 잘하고 싶은 책이 되었어요. 그만큼 제가 진짜 다양한 자기계발서를 접했는데 저한테는 아주 강력한 어떤 뭔가 약간 실행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생각 전환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인사이트가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워크북이 따로 나왔으면 좋겠다. 오,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워크북을 제가 제안을 해볼게요. 이분이 지금 제가 제안하면 다 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빨리빨리 표지가리 하시고 빨리 이거 책이 너무 좋은데 지금 안 되겠다고 우리 더 대형 출판사랑 계약을 해서 이 책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이랬더니 제인 씨가 하라고 하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는 상황이시긴 해요. 제가 만약에 욕심을 낸다면 제가 저희 출판사로 한번 가져와 보는 것도 한번 제가 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클의 추천책으로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제가 진짜로 빈말을 못하는 캐릭터예요. 없는 말 못하고 아부 떠는 거 이런 거 진짜 1도 못해요. 제가 만약에 아부 떠는 걸 잘했으면 지금 되게 성공해 있을 것 같아요. 좀 싸마싸마 잘하는 성격이었으면은 저를 끌고 올라가 줄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 많았어요.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속에 없는 말을 1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쁘지 않은 사람한테 너 예뻐 뭐 날씬하지 않아 너 날씬해 뭐 이런 말 진짜 못해요. 빈말 절대 못하고 성격 나쁜 사람 앞에서 진짜 괜찮으신 분 이런 말 못해요. 그럼 진짜 성격이 특별하시군요. 막 이런 성격이거든요. 좀 말이 안 되는 성격이긴 한데 그게 저의 단점이고 치명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사는 것에 또 장점도 많았죠. 너무 솔직한 사람이니까 얘가 말하는 건 진짜야 이런 거에 대한 신뢰, 확신이 이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책은요 진짜 가짜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닌 책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믿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오늘 이 얘기는 이제 끝나고 여러분들이랑 마지막으로 이제 소감을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읽어드린 부분이나 나눈 부분이요. 책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 정도? 5분의 1? 근데 여기 안에서도 여러분들 느낀 부분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더 많은 이제 워크지 같이 어떤 예시와 어떤 질문과 그거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과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어떤 자기의 생각에 대한 정리와 삶에 대한 정리가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돈을 다른 단어에 키워드를 끼워 넣었더니 그 단어가 완벽히 다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의 주는 해답이 인생의 해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고 저자가 자신감 있게 성공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그 뭔가 해법이 있다라고 여기 책에 처음에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그것의 의미를 저는 되게 많이 파악을 했어요. 여기 뭐라고 썼었냐면 공식을 알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부에도 공식이 존재한다. 말 그대로 해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해법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시간이 조금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저랑 또 이렇게 많은 거를 나누시고 했는데 제가 혼자 너무 말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좋은 시간일 거라고 제가 혼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소감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유튜브에 공개로 다시 올릴 거기 때문에 오늘 다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소감을 이제 댓글창에도 좋고요. 직접 열고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카메라 켜고 계신 네 분은 직접 소감을 들어보고요. 카메라 켜지 않으신 분들은 댓글창에 좀 소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백혜님부터 소감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이거를 한번 읽었었어가지고, 네. 그때 너무 인상 깊었던 게 많아서 지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와, 적어놓은 엄청나게 많이. 네. 근데 이거를 또 다른 책을 읽다 보니까 또 내용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맞다, 내가 이랬었지 하면서 정말 다시 진짜 이 책은 정말 정말 기억에 남는 제 책인 것 같아요. 너무 저도 꽉 끼고 살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진짜 저도 곁에 두고서 계속 보게 될 책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저랑 또 동지를 만난 것 같네요. 악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영어 닉네임 기신분.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그 좀 알려주세요. 이게 what you see is what you are라고요. 그러네. 음. U를 저렇게 쓰신 네, 거구나. 이게 너무 What 길어서 you 그냥 see is 줄여서 what you 썼어요. are. 그렇구나. 네. 소감을 나눠주세요. 저 오늘 이거 진짜 우연히 들어왔는데, 이거 블로그 1일 1포 그거 올리려고 잠깐 보다가 공지 보고 바로 들어왔거든요.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요즘에 2023년 목표 세우려고 막 만다라트 작성하는 거 배우고 있는데, 그 경제적 자유 뭐 이런 거 할 때 쓸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아는 게 없어서. 거기다가 막 적금하기 이런 거 쓸 수는 없잖아요. 네. 오늘 이걸 통해서 쓸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책도 꼭 한번 사서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문홍님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이 책을 지금 오늘 처음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지인 대표님 갑자기 제가 다른 줌을 지금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갑자기 카톡을 이렇게 곁눈으로 보는데 뭐가 줌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막 박재인 대표님 하는 거 다 지금 따라가느라고 바쁜데 끊고 너무 잘 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요즘에 막 인스타에도 보면 막 긍정하거나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고명한 대표님 책도 막 사놓고 지금 막 읽어야 되는데 부끄를 이게 밀리는 거예요, 책이. 근데 이 책을 아까 그렇게 막 읽어주시고 막 얘기를 나누니까 진짜 사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우리 부클에 이걸 좀 소개해서 같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왠지 부자가 될 것 같은데요, 2023년에. 무조건입니다. 네. 네, 너무 내가 감사합니다. 원하는 돈은 항상 따라온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네, 네. 마음을 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금희님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저도 블로그를 써야겠다 하고 컴퓨터를 켰는데 줌이 있더라고요. 근데 누군가가 거기에 저 늦었어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나도 지금 들어가 볼까? 그러고 좀 늦게 들어왔죠.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저도 회사 다니다가 퇴사하고 이런 것들을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요즘에 박지인 대표님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귀담아 듣게 되면서 너무 좋은 영향을 받고 있어서 저도 오늘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HJL님이 우연히 카톡 보다가 들어왔는데 대표님 덕분에 생각할 거리도 많아지고 얻어가는 것도 많았어요. 얼마 안 남은 올해의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돈도 인생도 모두 긍정의 생각이 모든 것을 끌어당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행동을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씨앗이 만들어지고 그 씨앗이 정말 좋은 에너지로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인 대표님께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적어 놓으시는 것이 인상 깊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적어 놓고 매일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이제 목표 설정이 결국에는 현실을 이뤄가는데 정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해에 저희 이제 사람북닷컴에서 한번 만다라트 제가 이제 개발한 노트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런칭을 안 했는데 북클럽에서 먼저 런칭을 할 건데 제가 사람북닷컴 멤버들한테도 런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다라트 노트를 제가 직접 제조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 가지고 그 만다라트 하는 특강이랑 같이 진짜 써보고 발표하는 거. 저는 만다라트를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 10분이면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딥하게 하면 1시간짜리도 할 수 있지만, 근데 10분이라도 설명만 하고 진짜 적고요. 적은 다음에 우리 다 같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강의를 미니 강의를 제공하고 만다라트 이거 노트 다 집으로 각자 배송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적은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고 알리는 그 선언하는 시간? 그 시간을 저희 신년회로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뤄하고 싶은 꿈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세상에 많이 알리고 또 내가 목표를 말하다 보면 그걸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바로 옆에 존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여기 계시는 문홍님이 될 수도 있고, 백혜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진짜 적극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또 잠깐 얘기해 주신 것만 읽어 드릴게요. 마침 PC를 켜놔서 우연찮게 들어왔어요. 지금 제 상황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나인데요. 되게 시적이에요. 본인에 대한 표현을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나. 나부터 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아직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없지만 밝은 에너지, 밝은 말들, 에너지 좋은 느낌을 장착해 놓고 목표를 설정하는 데 집중할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네요. 우주님도 저도 우연히 1일 1포 톡방에서 우연히 봤는데요. 책 내용뿐만 아니라 대표님의 솔직한 고민들과 성장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해 주셔서 더 와닿고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리고 금이님 궁금한 거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이 네. 채팅방에 네. 보면 왜 다들 네. 우연히 보고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우연히 보고 들어왔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미리 공지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원래 이 북클럽이 제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고수익 탑 1% 북클럽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우연히 그냥 다른 얘기하다가 제가 봤던 책이 있는데 너무 좋은 책이 있어요 라고 그냥 제가 이렇게 뱉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그 책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막 여론이 생긴 거죠. 그럼 제가 줌 특강 한번 그냥 무료로 열어드릴게요 라고 이제 약속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약속했던 날이 오늘이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 못한다고 해서 한 17분 정도 오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가 적으니까 줌이 100명까지 이제 초청이 돼서 그러면은 우리 그룹에 있는 분들도 들을 수 있게 기회를 드리자 해서 제가 그냥 그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링크를 날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사전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우연히 오신 분들이 아마 3분의 한 1, 2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리고 대표님, 네. 여기 위에 네. 이거 읽어주셨는데, 네. 미희님, 네. 그거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나는 노래예요. 그래요? 거친 생각과 맞네. 이거 못 알아줘서 혼자 답답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가 센스가 없어. 제 예능형 인간은 아닙니다. 임재범 노래 맞네요. 감사합니다. 또 알아봐줘서 감사합니다. 진짜 다 우연히 오신 분들이 많구나. 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제가 늘 사람북닷컴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진짜 보통 사람 1000명이 모여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곳이라고 얘기를 적었고요. 저는 거기 계신 1000명의 사람들을 모을 때까지 방을 열어둘 거고 1000명이 모이는 순간 방을 닫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NFT로 그 1000명에게 발행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진짜로 찐 리얼 멤버십이 돼서 대체 불가한 토큰이니까 어디서도 복사할 수 없잖아요. 그분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1000명의 멤버십에 강화를 시켜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거예요. 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각자의 목표를 하나는 반드시 들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경님이다? 그러면 나는 포도 파는 사람 중에 최고가 되겠다. 이런 목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포도 파는 사람의 최고가 되면 우리는 그 포도를 최고로 만들 수 있는 999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경님이 우리 포도 팔아요 하면 999명이 같이 사주고 999명이 같이 리뷰를 올려주고 할 수 있는 조직이 될 거예요. 그런 커뮤니티 저는 꿈꾸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각자의 목표와 각자의 꿈에 대한 방향성과 각자의 콘텐츠나 중심 주제가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아니면 나는 계속 주기만 하는 사람인 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하는 모든 강의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계속 제안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천명함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다 보면은 저는 진짜 그런 사람복이라는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던 한석준 아나운서 특강도 여러분들이 후기를 너무 잘 써주셨는데 그 모델이 이제 후기가 100개가 쌓이면 전 그걸 가지고 열심히 영업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 여기 와서 하시면 이런 좋은 분들이 리뷰해 주시니 와주세요라고 하면서 모든 좋은 콘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많은 것들을 새해에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계속 속해 주시면서 멋지게 함께 미래를 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음매 닭사에 돋아요. 무섭지만 큰 힘이 되는 조직이네요. 네, 무서운 조직 맞습니다. 사람복에 한번 찍히면 또 999명이 나쁜 리뷰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는 긍정의 씨앗이니까 하지만 무서운 조직은 맞습니다. 그리고 2022년 너무 큰 행운을 주시네요.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이 방에 오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요. 2023년을 응원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우주수신자님이 질문 있다고요? 네,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딱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어디 계실까요? 네, 질문 주세요.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대표님께서 하시는 북콘서트는 기획출판으로 유명한 분들만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콘서트는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요. 돈 주는 사람을 모시고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불하시는 분께 이건 출판 마케팅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출연하고 싶으시고 출판사에서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비용을 받고 북콘서트를 해드려요. 그래서 북콘에서 추천해드리는 책은 저의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나 저의 추천이 아닌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좋은 점들을 이제 발췌해서 드리는 건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뭐가 있냐면 사람은 거릅니다. 제가 이제 미리 사전 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 이제 뒷조사 해가지고 아니다 싶은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돈을 줘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신뢰는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북콘서트는 저희 회사에도 수익 모델이기도 해가지고 그런 약간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든지 참여는 하실 수 있는 모델이라 뭔가 이제 추천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거나 자기가 출연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우주님. 네, 그러면은 벌써 11시 10분이 됐네요. 여러분들도 블로그 1일 1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끝내드려야 12시 전에 글을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 같이 좋은 시간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연말인데요. 다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 또 만나요. 안녕. 네, 안녕히 주무세요.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체 사진. 안 찍었어. 한 번만 찍을게요. 자, 단체 사진.
아, 몇 분 나가셨다. 아쉽다. 찍을게요. 네, 단체 사진. 오늘 이제 기록.